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 소개합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베컴 배종호 세한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자, 이 스튜디오가 거의 독서실 분위기입니다. 두 분이 뭐 방송 직전까지도 열심히 뭐 네. 메모하시고 들여다보고 그러시는데 두 분 이렇게 베베브라더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오다가 네. 날도 덥잖아요. 편의점 들렀다가 이 박하사탕을 사. 역시 사탕은 박하죠. 네.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디 가봐요. 진행자가 이런 거 사비로 좀 사서 이렇게 게스트 주는 데 있어요? 최고죠. 19앵커. 좋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여당은 강행 처리, 야당은 청와대로 전국 급냉입니다. 전국 급냉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또 임혜수 과기정통부 장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네, 오늘 다 임명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부겸 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어젯밤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요. 또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의 청문 보고서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했고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번 우리 쇼미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몇 대 총리가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몇 대예요? 47대입니다. 아,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밑줄은 몇 개? 47개 쳐요? 밑줄은 가볍게 한 줄만. 올 덥잖아요. 더워서 많이 한 치면 줄만. 땀나. 네. 47대를 청취자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래요? 자, 배 교수님. 앞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의 최대 과제 뭐라고 보세요?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통합 아닐까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서로 나뉘어가지고 반목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권은 적대적인 대결 정치하고 있어서 취임사를 통해서 김부겸 신임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 앞으로의 목표, 다짐들을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 30년 동안 추구해온 정치적인 가치 목표가 바로 국민통합이다. 라면서 앞으로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저 배 교수님 백신 접종 예약했어요? 오늘 예약해서 이제 곧 맞아야죠. 6월 7일 이후에 맞아야죠. 네. 제가 볼 때 6월 11일 정도 맞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내놨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중 목표로는 경제 회복과 도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무역 1조 달러 이루겠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 달성하겠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 집중 목표로는 이제 국민 화합과 상생, 포용을 강조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총리 본인이 직접 갈등 현장을 찾아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중을 위해서 또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공정과 투명,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장, 세 번째 협력과 협업 이 세 가지인데요. 김부겸 새 총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세요? 평생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도 만났는데요. 또 사회부 제가 기자할 때는 60대 항쟁 때 명동성당 농성 중에도 만났는데 평생을 사실 지역주의 타파 극복 또 국민 통합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분이거든요. 60 민주항쟁 때 김부겸 총리가 그때 그 안에서 시위 농성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시위 지도부였죠. 명동성당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잘 들었고요. 그 전화 한번 하세요. 네. 접종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요? 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총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아니 뭐 최일구 앵커가 친한 게 더 중요하죠. 그런 말씀. 자, 이제 총리 얘기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임 총리의 목표 가운데 이제 부동산 안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국토교통부 장관 된 노영욱 장관도 이제 과제를 큰 걸 떠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이제 무거운 짐을 안았죠. 변창흠 전임 장관이 물러났고요. 그 변창흠 전임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앞으로 본인이 차질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사 대책의 핵심이 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이 주택 공급은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인 근거,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과제는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잘 협상과 대화 또 절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서울시의 협력 없이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고받기 절충과 협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역시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LH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노영욱 새 장관 같은 경우는 예산통이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본인은 내가 국무조정실장 때 다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여러 부처하고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국무를 다 조정하는 알겠어요. 건데요. 그래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데요? 저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죠. 기대 반. 그래서 기대를 부응을 해서 우려를 다 알겠습니다. 불식시켜줘야 되겠죠. 요거 저 박하사탕 시원하게 이따 하나 드시고 네, 뭐 여기 그 우려를 날려 보내라는 그렇죠. 의미로서. 네. 네. 한 청취자께서 40실대를 제가 꼭 외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뚱커벨이 외우라고 하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청취자께서 사탕 주라는 뜻으로 알고 네네. 박하사탕 이따 끝나고 시원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뚱커벨. 근데 네. 야당에서는 또 야당 패싱 인사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노형욱 그리고 임혜숙 교수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갔더라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DNA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야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왜 협치를 강조하면서 청와대 이 부적격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꼭두가시냐. 강력한 규탄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정오뉴스 화면을 보니까 네. 그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수석도 그 국민의힘 이 야외 집회하는데 거기 네.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유영민 비서실장도 있었어요. 그 청와대가 이 면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 순수한 목적의 의미라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대화나 소통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순수한 의미의 회동이라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이철희 정무석 통해서 만나자라고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거부를 했어요. 나는 사진 찍기용 청와대 회동을 김기현 싫다. 원내대표가 그때 거부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만나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자는 목적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번에 인사규탄 시위하면서 만나자는 거니까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항의하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싸우자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형식으로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그리고 또 부산의 박형준 시장 만나가지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흡족했을 것 같고 두 시장도 흡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만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네. 그 시점이 언제냐?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원내 대표도 바뀌었고 또 대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다만 여기서 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인데 정치권 인사들 좀 상대방을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야지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지 소통이 되고 소통을 해야지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좀 꼭 좀 그렇게 해주고 만나더라도 정치적인 속셈은 좀 빼고 오로지 국민만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좀 만나라.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좀 화가 좀 나신 듯한.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좀 감당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결론은 역시 국민을 생각해라. 원칙론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좋은 평론 잘 들어서 박하사탕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저 청취자 곽윤택님께서 사탕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네. 제가 편의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래요. 배 수장님도 다음 주에 좀 사오세요. 자, 오늘 여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어요. 네.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대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의 협력을 요청한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도 잘해 나가자. 아주 간결 명제였는데 송영길 대표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강력한 요구사항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남북 쪽으로는 많이 연결이 됐는데 철도가 서쪽에서 불만이 나온다. 동서간 연결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좀 고려해서 잘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특히 대구, 광주, 달빛 철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제안을 내놓았고요. 대구, 광주, 네, 그렇습니다. 동서를 연결한다. 네. 또 인천시장을 여기만 송영길 대표지만 고향은 또 광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송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선거에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긴밀히 좀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립 문제의 속도 조절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를 넘어서 꼭 필요하다. 백신 관련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 허브 기지가 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송영길 대표는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미더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논의 급물살. 어떤 내용이에요? 21일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네, 20일 날 하루 전날에는 이제 백악관이 주도하는 반도체 회의가 있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백신 좀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백신 스와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와프라기보다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인데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중에 앤디 킴이 있습니다. 앤디 킴이 미국 부통령인 커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국에 백신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커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이 당장은 없는데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래서 한미 이 정상회담 전에 한국 측과 논의할 수 있으면 좀 논의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누구랑 논의하느냐? 주미 한국 대사와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빨리 누군가를 특사로 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대사관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이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부통령이 밝힌 것이다. 그래서 양국 간의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될
그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알겠어요. 백신 말씀드리는 중간에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2시부터 정인양, 양모, 양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왔네요. 1심에서 양모한테는 무기징역, 또 양부한테는 징역 5년을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추후에 또 전해드리는 걸 하고요. 배 교수님, 한국의 백신 위탁 생산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SK하고요, 노바백스하고는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합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미국 모더나가 네.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언론도 그렇고 정부 사이드에서도요. 인천 송도 공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도 그런 공장이 있나 보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있습니다. 아, 바이오로직스입니까? 네네. 로직스가 아니고 최종 병입 단계 생산이라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더나가요. 지금 이미 한국 법인의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거의 그러네요. 뭐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승인 신청에 들어가서 빠르면은 다음 주말쯤에는 이 모더나 위탁 생산된 제품의 사용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빠르면은 8월쯤에는 음. 국내에서 생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SK하고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이 되는 거고 또 삼성하고 또 이 모더나가 위탁 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네. 9,900만 명분을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속도도 빨라지고 또 물량도 더 넉넉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신 확보가 이제 원활하게 될 것 같군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여줄 뉴스, 쇼미더뉴스 뭡니까? 네, 대선 이야기입니다. 여권 빅3 본격적인 새몰이.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 그리고 MBN의 의뢰로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요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보수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1대1 양자 대결이 될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대1 대결을 할 경우에 네. 이재명 지사 42%, 42. 윤석열 전 총장 35.1%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7% 앞서는 거네요. 예, 최근까지의 다른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에서는 윤석열이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첫 번째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네. 근데 배 교수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은 5월 중순쯤에는 뭐 대선 출정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5월 중순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6월로 넘어갈 겁니다. 6월 달에?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월쯤에 해버리면 벌써부터 정치에 뛰어드느냐.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행보가 정치 검사의 행보가 아니었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6월 11일 날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 11일 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달 6월 11일 이후에나 봐야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제 조금 전에 배 수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의 이 상승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뭐 상승의 추세는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새몰에 나서면서 거의 유력한 여권의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대세론에 힘을 입은 것 같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긴 여론조사입니다. 영남하고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65% 지지를. 그렇지만 윤석열 지지는 12%.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권 민주당의 텃밭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대세론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자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비감이 좀 피로감으로 바뀐 것 아닌가라는 것 하나.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도로 영남당이냐 도로 한국당이냐. 그래서 신구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역시 또 최근에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과하라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러다가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하고 멀어지는 것 아니야? 더 나아가서 또 정치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 등이 종합되면서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양자 대결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그동안 양자 대결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양자 앞서고는 대결에서 이번이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결과는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 대선 후보 빅3라고 하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본격 새몰이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왜 이 샘머리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냐면은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11일 이전에 후보를 선정을 마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산하면은 지금부터 슬슬 움직여서 6월부터는 선언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터밭 다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텃밭. 네, 터다지기. 아, 터. 터다지기. 그러니까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과실해야 되는 거죠. 밴드 웨건이라고 다 될 사람한테 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비문으로 분류가 되니까 현역 의원들의 좀 지지가 약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의 세력인 광장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모태로 하는 민주평화광장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해찬 걔가 대거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야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것 아니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관심을 불러왔고요. 여기에 또 질세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신복지 포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발족식하고 있고 네.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강화문 포럼 만들어서 뭐 5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 불러가지고 세과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것대로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경선 시기 이것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변수입니다. 예. 9월 초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연기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경선 일정이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 그죠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이제 밴드 웨건이라는 전문 용어를 썼는데 배 수장님 뭐 네. 밴드 웨건 효과 좀 간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편승 효과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또 세력을 더 확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 꽃마차 현상이라고 해서 밴드 웨거닝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역시 뭐 전문가시라 사탕 하나 드릴게요. 사탕 효과입니다. 누가 사탕 줄 사람인가 봐서 올라타는 겁니다. 맛있는 걸 주시면 좋은데. 청취 여러분 그 네. 맛있는 거예요. 아, 네. 유효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자, 청취 여러분 방송만 잘 들어도 가볍게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임기 시작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의 몇 대 총리일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멋지게 힌트 주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가볍게 맞히실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46대나 48대는 아니죠. 에이, 47이냐 48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 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 배배브라더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